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가상화가 이제는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거의 우리 주변에 여기 들으시는 분들 각 회사마다 뭐 서버 가상화건 뭐건 다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이런 가상화 기반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주제로 VM 코리아의 김세희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이 가상화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려면은 가상화는 필수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게요. 네. 일단 네. VM웨어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참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네. 클라우드 시스템에 가상화가 없으면은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건 클라우드 환경은 굉장히 커다란 환경, 그다음에 그냥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다이나믹한 환경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리고 구성이 유연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물리적으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 시스템을 구성해서 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쓰는 자원이니까는 그거를 뭐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서 비용도 굉장히 아껴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시스템은 뭐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자꾸 바뀌는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편리하게 관리하겠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시스템을 가상화 기반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은 돈이 안 남죠.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상화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장표는 보면 되게 많이 어쩌다 이런 가상화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 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차트에 보면요. 미국의 인구 증가율보다 빨라요. 6초당 하나씩 VM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 머신만 20밀리언, 그러니까 2천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가상 머신이 아니라 물리 서버로 쭉 세워놓으면은 뭐 만리장성 길이에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가상 머신 안에서는 이 시스템들이 VM들이 막 유연하게 여기에서 저기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1초에 한 개씩 그 VM이 이쪽에서 떠서 저쪽 머신으로 가는 그렇게 막 이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그 초당 5개의 V모션이 일어나서 VM들이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VM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가상하지만 이게 10년 뒤에는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막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그냥 일단 이게 물리적인 머신인지 뭐 가상 머신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냥 지금 자원 쓰고 있다라고 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가상 머신이 있는지 물리적인 머신인지 이미 모르고 쓰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가상과 현실이 점점 이제 밀접하게 우리가 분간을 못하는 시대로 좀 가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런 것을 관리하는, 여기 보면 이제 다 IT 운영자분들 많은데, 관리자분들. 그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뭔가 기존에 관리하던 방안과 현재하고 뭐가 다른 건 뭐가 있는지, 그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관리를 하는 그런 대상이 많아졌어요. 거의 옛날에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옛날에 비해서 한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머신 자체가 한 10배 정도로 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 관리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는 50대의 머신을 관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상 머신으로 500대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뭐 이만큼의 시스템이 있다. 나는 뭐 100개의 머신 이거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용자들이 뭐 셀프 포탈로 들어와 가지고는 스스로 막 만들어요. 나 필요해요? 뭐 한 사흘 동안 쓸게요 하고 딱 만들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없어져요. 그러면 근데 관리자는 그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어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환경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네,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막 모아서 보려고 해도 좀 차분하게 보려고 해도 그들이 막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에서 뭐 이쪽에서 삐뿌삐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가서 막상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이미 뭐 다 조정이 돼서 뭐 일이 다 끝나서 일로 갔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달려가면 늦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경보 이런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옛날에 제가 90년대 때 IT 할 때는 그 배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배치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좀 많이 좀 희석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그렇죠. 지금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치라고 하면은 이날에 이제 데이터를 막 한꺼번에 모아놓고서 이거를 처리해서 뭐 몇 시간 뒤에 답을 준다, 뭐 며칠 뒤에 답을 준다 이거였지만은 이제는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주겠다, 실시간으로 답을 준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또 변화를 줘서 또 새로운 답을 준다. 이렇게 네네. 바뀌잖아요. 그럼 점점 배치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내라 이런 요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환경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네. 바뀌어요. 자, 이 환경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또 요즘 보면은 또 많이 느끼는 게 IT를 실제로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의 숫자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정말 많이 줄어졌어요. 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어떤 환경이 가상화돼 가면서 뭐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서버의 머신의 숫자가 뭐 10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관리자들이 뭐 옛날 같았으면 10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인력이. 10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바뀌었네? 뭐 혼자 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 늘고 내가 해야 되는 거면 더 많이 늘어나고 알아야 될 건 더 많이 늘어나고 신경 써야 될 건 더 많이 늘어나고 네네. 점점 이렇게 되고 계시죠. 저번 2주 전인가 저번에도 어디 중견기업 제지회사에 IT 담당분이 오셨는데 거기는 전체 IT를 3명인가 두 분이서 다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ERP까지. 네, 요새는 이게 동료가 있으시네요. 요새 동료가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럼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 그러면 요 설문한 거는 이건 해외에서 설문한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떤 관련돼서 설문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 환경은 점점 가상화가 되고 있어요. 뭐 클라우드 환경, 꼭 클라우드 환경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용의 압박 때문에 환경을 더 가상화를 해서 더 싸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옛날에는 물리적인 환경이 점점 가상화 환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신 한 개에서 OS 이미지 한 개가 돌고 거기에서 어플리케이션 한 개가 도는 시기여서 딱 매치가 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머신은 한 개인데 이위에 돌아가는 뭐 가상 머신들, OS의 이미지들은 뭐 몇십 개, 그렇죠. 몇백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 도대체 이 밑에 이런 가상 레이어에서는 뭐 오버헤드가 얼마나 되는 걸까? 가상 머신이 여기에서 얼마나 잡고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LED로 깜빡거리는 거라도 있었지. 이젠 도저히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커졌고 내가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해도 난 그걸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지금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 자료 같은데 이런 퍼센트 같은 이런 이슈들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의 압박, 네. 그리고 관리의 편의성,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이제 환경들이 가상화가 되고 있고 가상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가상화를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은 이거를 난 이거 가상화 하는데 돈 다 썼어.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방식,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나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해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이제 IT 관리 파트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써왔던 그런 관리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익숙해져 있던. 예. 네. 하지만 그런 거 갖고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걸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그 옛날에 쓰던 툴들은 네. 그런 가상화 환경이라던가 이것들이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있죠.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 이전에 클라우드 이전에 물리적 대해서 환경 그냥.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데이터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통합해서 보시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 하나가 망가졌네? 그러면 이후에 있던 얘도 OS에도 또 다운이 됐겠고. 그러니까 머신당으로만 보는 거죠. 머신당으로만.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는 이게 한 군데에 쫙 다 모여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이제 뭔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 옛날에는 OS나 어플리케이션에서만 데이터를 받았어요.
뭔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받았으면은 그게 이제는 어떤 가상화 레벨의 데이터도 받아와야 되고 이것이 변화가 일어난 데이터도 받아와야 되는데 뭔가 데이터를 받아와도 이제 이게 너무 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정책이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1시간에 한 번만 받아와. 어떤 애는 뭐 어플리케이션 어떤 애는 뭐 1분에 하나씩 받아와. 또 어떤 애는 로고 2주 동안 모아. 어떤 애는 한 달 모아. 이게 너무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도대체 얘가 뭐 생겼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냐면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조각 정보들이 다 띄어져 있거든요. 또 예전에는 그 머신당 또 레이어별로 담당자가 다 다르지 않았나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요. 아, 네. 지금도 많이들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OS에서 받는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정보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상화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아, 그냥 가상화 레이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어 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얘네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고 기존에 하던 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으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뭐 우리가 관리 툴에서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얼러트를 해주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면은 뭐 되지 않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가상화된 환경에서,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물리적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예. 얼러트를 갖다가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잘못된 경보, 그러니까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두 다 저를 봐주세요 하면서 모두 다 경고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으면은 경고를 주세요 라고 보통들 이렇게도 설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는 뭐 메일로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문자로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오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는 1시간에 문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50개가 왔어요. 그러면은 아, 무시하죠. 네. 아, 그냥 포기하자. 그런데 이게 뭐 OS 레이어, 가상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네트워크, 뭐 스토리지에서 다 보내요.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관심을 끄죠, 이제.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높여서 잡는 거예요. 임계치라는 거를. 그럼 아무것도 안 오겠네. 아무것도 안 오죠. 네. 근데 아래에서 불났죠. 불나 있는데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임계치를 가지고서 모든 레이어에 임계치를 걸어가지고는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를 불러서 모두 다 모아놓고 이 한 방에서 이게 스토리지 문제인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 문제인지 가상화 레이어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핑퐁만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은 굉장히 변해요. 네. 이미 뭔가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변했어요. 이미 끝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뭔가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다 발생되는 거잖아요, 현재. 그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VM의 대안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그 주제인 vCenter Operations Management Suite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버전은 5.0이에요. 네. 아, 이게 보시고, 또 이제 또 제품 하나 팔러 나왔구나.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네. 제품은 네. 우리가 이 제품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나왔는지, 배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차피 우리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얘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곳에서 정보가 올라오고 그것이 통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경보 경계를 네. 경보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후 약방문이에요. 네. 예, 이미 사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문자 오잖아요. 네네. 근데 vCenter Operations Management는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을 바꿨어요. 바꿔서 제가 예를 들어주고 그런 감기에 걸렸어요. 네. 아파요. 그러면은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주잖아요. 예, 감기약을 먹잖아요. 네. 그런데 며칠 있으면은 또 감기 걸려요. 그리고 또 약 먹어요. 음.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다음에 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네. 이렇게 하면은 잘 감기에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감기에 걸리는지 원인 분석해가지고 그 원인을 이제 뭔가 차단시켜주고 그런다 이거죠. 예.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관리자분들께서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야. 그렇게 하면 좋겠어. 하지만 나는 지금 불을 꺼야 돼라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을 끄는 것도 불을 끄는 거지만은 평소에 항상 보시는 거죠. 지금 나는 과연 건강한가? 네.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약도 먹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쉬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게 지금 V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는 보면은 대시보드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나이, 오늘 건강, 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건강해지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보여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운영 측면이에요. 그래서 히트맵이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디에 불이 났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VM이 50개다, VM 50개 다 클릭 해가면서 어디에서 지금 괜찮은가 이렇게 해서 보실 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얘는 여기서 빨간색만 보내는 거죠. 그쵸. 빨간색, 빨간색, 왜 빨간색이지? 그걸 딱 찍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쪽에서 지금 현재 불이 난 곳은 어디인가. 단기적인 거네요. 초단기적인 거. 그쵸. 지금 불이 난 곳은 어디인가. 이걸 찾는 거지만은 오른쪽에 보면은 장기 단기 효율성이라는 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efficiency, 얘가 가장 장기고 중간에 있는 리스크가 네. 단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이 낭비 없이 정말 필요한 애한테 자원을 다 주고 그리고 필요 없는 애는 자원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비용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네. 그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리스크 쪽 파트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내가 아픈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뭐 시스템이 혹시 뭔가 그런 용량 부족이나 아니면 네. 성능 부족이나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건지 그거에 대한 추세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신 분은 왼쪽을 보시면 되죠. 네. 하지만은 만약에 오늘 불나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얘가 우리 시스템이 건강해지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네.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뭔가 오른쪽에 뭐 장기적인 어떤 뭐랄까요 사전에 어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간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는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예. 이것뿐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뭐 대시보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영자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 시스템에 뭐 CIO가 보시는 용 이런 쪽으로 갔다가 뭐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화면을 편집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소프트는 단순히 그냥 이런 숫자를 갖다가 잘 보여준다 이런 거는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V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관리 도구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임계치를 놓고 한다라는 거는 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시스템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스스로 학습을 해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네. 어떤 애인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 과연 이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AI처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특허받은 분석 엔진이라고 부르거든요. 특허받은 요구르트, 뭐 유산균처럼. 그래서 특허받은 저희 엔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는 어떤 뭐 이제 그 업무에서 쓰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낮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올라가요. 네. 이게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네. 밤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내려가요. 뭐 주말에는 사용량이 내려가고 주중에는 올라가고 그리고 또 업무 시간 중에는 굉장히 변동폭이 커요. 네. 뭐 갑자기 확 몰리기도 했다가 확 빠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밤에는 뭐 별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변동폭이 작아요. 그러면은 얘가 동적 임계치를 통해서 아,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뭐 주말에는 뭐 별로 안 바꾸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바쁘고 얘가 그거를 학습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때 바쁘면 이건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임계치 바깥으로 막 올라가도 얘가 이건 원래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얘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근데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패턴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던 일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그때 경보를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그 시스템이 이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앞으로는 정말 뭐 꼭 V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학습하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예, 어드민들께서 굉장히 편해지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인텔리전트해지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상태가 확 변해요. 그러면은 많이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이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저희는 항상 여쭤보는 게 뭐 바꾸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항상 하신 대답은 똑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라고 하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바꾸고 아무것도 바꾼 게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에 대한 거를 정말 그런 거 하고 찾아내는 그 원인 그런 분석을 기능이 트래킹하는 있어요. 거군요. 예.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거를 단순히 어떤 뭐 네트워크나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나 가상화 레벨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소프트웨어 레벨,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는 얘가 이런 이상현상을 발생시킵니다라는 굉장히 상위 레벨까지 이거 전부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민들께서 보고 아 이게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찾아내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들이 항상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또 하도 안 쓰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좀 이렇게 잘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들은 없는지. 아, 예. 그런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뭐 만약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뭐 우리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뭐 용량이 부족한데 시스템 더 사주세요. 그렇죠. 이제 기한 올리면은 얼마 전에도 사줬잖아. 요즘은 안 해주죠. 오히려 깍지요, 요새는. 네, 요새는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누굴 끄지? 누굴 없애지? 이거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상사한테, 제가 이렇게 최적화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상사분께서, 잘했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걸 이렇게 최적화를 해가지고는 얼마를 아꼈습니다. 라고 하면은 상사분께서, 네. 너무 잘했어.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안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얘가 뭐 어떤 VM은 예를 들어서 뭐 사용률이 10%도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이하로 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V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잊혀졌고 사람들이 안 쓴다. 그럼 뭐 잊혀진 머신들. 그러면은 이거는 없애자.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그 비용을 얼마만큼 아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하는 것뿐 아니라 시뮬레이션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얘를 더 빼면은 돈을 얼마나 더 아낄 수 있나요? 네. 비용을 얼마나 더 효율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보고서 형태로 뽑아서 여기서 쓸수 비용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절감된 비용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비용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는 뭐 그런 하드웨어나 뭐 이제 디스크의 가격이라든가 메모리의 가격이라든가 이제 아니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이죠. 네. 하여튼 뭐 경영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개수화된 걸 좋아하니까요. 뭐든지.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는
그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 동적으로 네. 그런 그 자기 시스템을 학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 시스템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잡아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제 얘가 뭔지도 알았고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알았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드민 분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주세요. 무슨 전문가 불러주세요. 할 때까지 네네.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저희 초록색 네. 예, 이게 이 아래 보면 뭐 빨강 노랑 네네네. 있잖아요. 얘네들이 네. 뭔가 하면은 이상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DB가 뭔가 평소에 하던 일과 틀려요. 그러면 DB가 느려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웹도 영향을 받고 와스도 영향을 받고 뭐 스토리지도 그렇죠.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는 게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도대체 왜 DB가 느려졌을까요? 라고 하면서 얘가 이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면서 이렇게 가능성을 쫙 나열을 해줘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얘가 100% 쉬워 확신을 하는 거는 지금 DB 서버에서 데드락이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네네. 얘가 딱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추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하면 되겠네라는 그런 추적하시는 근거가 여기 되겠죠. 맨 앞에 퍼센티지가 이거에 대한 자기가 추정하는 확률이죠? 네. 100%가 되면 확신을 하는 확실하다. 거고. 예. 네. 그 기존에 어차피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 레벨단의 그런 매니지먼트 솔루션 같은 것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스토리지 단에서 제공해 주는 거, 서버 단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다 있으면은 얘가 그것도 다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분석 결과를 참고를 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비록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HP의 사이트 스코프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장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V센터 오퍼레이션스의 어떤 사상 같은 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은 그걸 갖다가 탐지를 해서 그걸 치료를 하는 것, 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감기에 걸릴까?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비타민 C를 네. 뭐 먹지 않아서 그러는구나.라고 그래서 점점 그 시스템을 갖다가 점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단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존에 익숙했던 것이 뭐 물리적 환경이건 아니면은 어떤 작은 부분의 가상 환경이건 그걸 관리하는 툴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쓰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V센터 오퍼레이션을 도입했을 때 그런 것들하고 연동해가지고 뭐 쓸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 관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좀 전에 아까 그 사이트 스코프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은요. 그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는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허받은 분석 기법이지만 네. 통합된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 기존에 쓰시던 어떤 서드 파티의 그런 제품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 네. 이것도 받아들여서 저희의 분석 기법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네. 이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를 하는데 그것이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안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그런 분석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고객에게 통합된 그런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정보 그런 관리 툴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클라우드를 위한 디자인이 이렇게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임계치를 넘어갔네, 뭐 경보를 발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스템이 건강한가. 그래서 이게 히트맵 같은 걸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빨간색, 저기가 아프다, 저길 찍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커다란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쪽의 사상으로 맞춰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쓰인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무슨 시스템이라는데 보면 뭐 시스템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룹사 IT 서비스하는 회사 같은데 그죠? 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 인프라가 이제 완전히 표준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새 시스템을 살 때 물리적인 시스템을 그냥 사가지고 거기에다 서비스를 하나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서 완전히 정말 이거 가상화 다 해서 다 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사줄게. 이렇게 하시는 네. 식으로 완전히 가상화가 표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가상 인프라가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물리적 시스템을 사시는 것보다는 규모가 좀 더 줄었겠죠. 비용도 많이 줄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그냥 쓰시다가 보니까는 이것이 어떤 가상화 관련된 그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 가상화된 인프라가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정말 어떤 문제가 어디에 발생한 것인지 이거를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구축을 하신 다음에는 어떤 인프라의 상태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리스크나 이제 앞쪽에 에피션시 이런 쪽을 보고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보아하니 네. 한 2주일 뒤면 새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사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개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모니터링, 이제 명확한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이제 짐작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또 월간회의라든지, 네? 네. 뭐 분기 회의할 때 윗분들한테 뭐 발표할 때 되게 효과적인 게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쟤 왜 저렇게 스마트해졌어? 예, 스마트가 되죠. 말하는 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회사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가상화 인프라를 딱 표준으로 이거 되게 레디컬한 체인지인데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많은 고객분들께서 고려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많이 변화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IT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슬픈 일이지만 비용의 압박으로 많이들 그 가상화 인프라를 이제 표준으로 가지고 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기존 환경에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계를 네. 느끼시는 분들께서 점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VM웨어도 이제 계속해서 요즘 다양하게 또 발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로드맵이랄까 앞으로 이런 것의 미래 트렌드랄까 방향은 어떻게 좀 바뀌리라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옛날에는 어떤 서버라는 자원이 그런 하드웨어에서 기반해서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의 범위가 점점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고객분들이 인프라를 운영하시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데이터 센터 네.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도 보면은 네. 그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는 옛날에는 뭐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미국의 뭐 어디에 위치한 네. 무슨 뭐 몇 테라플롭스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아마존에다가 뭐 얹은 뭐 VM 몇 개잖아요. 네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점점 저희 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 V센터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런 복잡한 클라우드 스택 위에다가 이거 뭐 VM웨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들도 네. 모두 다 통틀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그리고 이거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가 이거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M웨어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랄까 그런 것들은 단순히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전체
네.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맞습니다. 플랫폼으로서.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가상화 기반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 비전은 저희가 좋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외에도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IaaS 그리고 그 위에 뭐 파스, 사스 솔루션 그리고 그걸 모두 다 그런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네. 그런 솔루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비전으로 삼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VM웨어에서 자회사. 클라우드웨어. 클라우드웨어는 그 등록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아, 몰라요. 네. 아니, VM웨어 워낙 이름을 잘 졌어요. 처음에. VM웨어가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회사 근데 이름을. 저희가 이제 딱 VM웨어하고 딱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장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VM웨어의 앞으로의 방향은 가상화 쪽이 아니라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어떤 이게 플랫폼의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네. 거가 딱 보이네요. 네.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질의응답 시간 갖기 전에 잠깐 근데 오늘 뵈니까 IT 이제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보면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 여자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많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런 IT 운영이라든지 IT 쪽에 여성이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한 10여 년 더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더 됐어요. 네네. 근데 네. 제가 아는 분도 네. 그분 LG 인터넷이죠. 그분도 연세 비슷할 것 같은데 연세나. 나이가 네. 미안해요. 나이가 근데 억양이라든지 좀 비슷해요.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IT 하는 여성분들 다 이런가? 네, 칭찬으로. 네, 칭찬이에요, 칭찬.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IT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지시길 되게 기대해요. 네. 굉장히 그 여성분들이 하기 좋은 일이고 도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네.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세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예, 네. KIMS 그다음에 vmware.com. 예. 네. 맞죠? 네. KIMS 맞죠? 예.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이신 김세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다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변 드리겠고요. 나중에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은 이메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Q&A 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참고하겠고,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아까 몽블랑 지갑이랑 또 뭐 있죠? CGV 영화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첨해가지고요. 자, 지금 금장님,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인데요. 네. 답변해 주시면서 네.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 네. 이름을 네. 써주세요. 네. 나중에 5분을 고르시는 거거든요. 네. 맨 끝에 5분을 제가 골라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질문하신 거. 잠깐만요.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류성민님, 저희는 가상화를 하고 싶어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가상화를 하고 싶은데 V센터랑 융합이 가능할까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가상화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vSphere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V센터랑 융합이 가능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물리적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물리적 환경도 V센터에서 네. 다 관리가 가능하냐? 이걸 아니, 물어보시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네, 가상화 환경에서만. 아, 네. V센터로 하려면. 네. 자, 그 다음에 김광용님. VM의 제품을 사용하여 VDI 프로토콜 사용할 때 VM 한 개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VM 한 대가 여러 데스크탑 단말의 세션을 관리한다고 할 때 데스크탑 단말 수행 상황에 따라 VM 한 개가 관리하는 세션을
실시간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인죠. 이거는 VM 한 개가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수를 동적으로 관리하냐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앞쪽 질문하고 뒤쪽 질문이 좀 다른데요. VM 한 개가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저쪽에 예를 들어가지고는 호라이즌 앱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수를 관리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뒤쪽에서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VM 한 대가 여러 데스크탑 단말의 세션을 관리한다라고 하셨는데 VM 한 대가 데스크탑 단말의 세션을 관리한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이게 좀 다른 제품하고 약간 혼동을 일으키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CK팍70님 V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의 가상화 인프라 관리 솔루션의 도입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예, 일단 그 환경이 그런 가상화 기반으로 이제 돼 있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리 그런 방안에 대한 플랜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아보셔서 이것이 그 사용하실 그 조직에 필요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일단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떤 가상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사실 이 제품 굉장히 쓰기가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보통 V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상 환경을 많이 쓰시고 가상 환경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딱 보시면은 정말 좋아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기존에 그런 관리하시던 그런 이제 때 좀 매여 있으시면은 이게 왜 필요하지? 이제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상화 환경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걸 도입하면 좋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정정규님, 이번 아까 그 패턴 학습하는 그 주기가 월 단위도 가능한지. 일단 월은 넘어가고요. 당연히 월 단위가 가능하고요. 월 단위가 가능해야지 예를 들어서 월 초에는 뭐 바쁘고 월 말에는 뭐 한가하다. 뭐 이런 패턴을 갖다가 자기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도 변화를 추적 가능한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프로세스라고 그러면은 OS의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OS OS 내부에서 프로세스의 단위의 변화를 추적한다. OS 내부에서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공해주는 서드파티 솔루션에서 제공을 해주시면은 그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V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가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설은성님, 이러한 관리도가 있다면 향후 관리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도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인재에 의한 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기존 관리자들의 역할 및 영향력이 축소될까 걱정이 드는군요. 저의 걱정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근데 이런 선성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인재에 대한 사고가 꽤 나나 보죠? 데이터 센터에서?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자동화 도구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걸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 그 선호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재에 의한 사고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리자들이 역할이 축소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걱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 오늘 뭐 이 시간이 뭐 멘토링 시간 아닌데 우리가 뭐 IT 멘토링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 필드에 오래 계셨으니까 게스트님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떤 방향의 커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본인의 의견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그 기존 관리자들의 역할이 축소가 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원 하나 더 충원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은 뭐하러 충원해? 툴 사줬잖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스템 관리를 잘하는 거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스템 관리자들께서 아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이걸 갖다가 우리 시스템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관리 기법이 나왔다. 이걸 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데브옵스 해가지고는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개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합쳐지는 뭐 이런 네. 굉장히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네. 관리라는 부분이 이게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막일은 도구에게 맡기고 네. 점점 바뀌는 내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럴 그 다음에 더 새로운 제안을 하시고 네. 이럴 시간을 더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일은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한테 맡겨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일현님, 자, 네. V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가 실제 물리 환경과도 연계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네, 물리적인 환경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좀 저희가 원래 가상화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는 물리적인 환경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고급 버전에서 네.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체인지나 이런 거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태식님, 오늘 그 현재 상황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도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스템 운영자들 위해서 이런 그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 자동 튜닝 기능도 포함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셨어요. 예, 실시간 자동 튜닝 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리눅스 같은 그런 OS에는 이미 자동 튜닝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가능성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물론 그 자동 튜닝 기능도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로 하면은 이미 가상화 레벨에서는 자동적인 그런 튜닝 기능이 갖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조한승님, VM별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할 수 있는지요? 예,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가 얘가 VM별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네. 신명선님, 네, 가장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가격 정책, 단순 모드. 자, 가격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주셔서요. 단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그 에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저렴한 에디션은 단순 모니터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예, 그러면 제일 싸요. 가격 정책이라고. 네. 자, 근데 가격 정책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통 어떤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뭐 CPU당, 코어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매깁니까? 예. 지금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25VM당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이 VM의 개수는 어차피 파워온 되어 있는, 네. 파워온 돼서 실제 관리가 되는 VM의 개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그 평균을 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고객분이, 나 급해서 뭐 몇 개 더 켰다라고 해가지고는, 그것이 뭐 어떤. 예, 당장 라이센스 더 사세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미연님, VM웨어 관리 분석 툴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통합 관리가 좋은데 가능한지요? 이미 여러 가지 분석 툴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걸로 통합 관리를 하시면은 좋은데, 일단 어떤 분석 툴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서드 파티의 그런 제품을 갖다가 같이 결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가능하고 어댑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툴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광선님, 임계치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베이스라인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계치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지금 뭐, 그래서 시스템을 설치했다. 첫날이면 얘가 지금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시스템 상태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정란에다가 적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는 뭐
네가 다 알기 전에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용률이 70%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일현님, 레가시 시스템을 가상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점 무엇인지요? 예,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가시 시스템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레가시 시스템이 가상화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검증 작업을 거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용량에 대한 그런 용량에 대한 검증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수행되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옮기는 환경에서도 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홍성우님, 벤더사가 다른 제품도 V센터에 등록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지요? 아, 벤더사가 다른 그런 그 가상화 엔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V센터에는 원칙적으로 V스피어를 갖다가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벤더사가 다른 제품을 V센터에 등록시켜서 이런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V센터에는 V스피어를 붙이는 거로. 왜냐하면은 그 벤더사마다 사실 많은 벤더사들께 이제 VM웨어가 아닌 다른 벤더사들이 관리 시스템에다가 우리는 모든 거를 뭐 다 붙일 수 있다가 모든 벤더를 다 붙여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공통적으로 쓰셔야 돼요. 뭐 거의 파워온, 파워오프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도현님, 스토리지도 가상화 개념으로 분리해서 사용 가능한지요? 아, 스토리지 가상화요? 스토리지도 가상화 개념으로 분리해서 이거를 V스피어 상에서 그 분리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수준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 V스피어 가상화 엔진 상에서 그런 스토리지를 가상화시키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티어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일종의 스토리지에 대한 QoS를 갖다 건다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김지훈님, 가상화를 고려 중인데 NT 서버 기반이라 MS의 하이퍼V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퍼V와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 무엇인지요? 하이퍼V와 비교해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하면 저희 방송에서는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네, 직설적으로 하이퍼V와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 글쎄요, 저희가 딱히 뭐라고 하기가 참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기는 일단은 산수유입니까? 일종의 산수유죠. 그러니까 일단 하이퍼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기능이 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검증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더 좋고 말씀하신 대로 뭐 NT 기반에서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갖다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제한 사항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뭐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희도 뭐 프리버전 있으니까는 뭐 프리버전 놓고 한번 써보시면서 뭐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무조건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고객분들이 써보시고 나면 써보니까 알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관주님, V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제품군은 인프라 전반에 걸쳐 효율성의 최적화, 법적 준수, 서비스 레벨의 선제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법적 준수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되게 자세히 나와요.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거죠. 그 컴플라이언스 있잖아요. 컴플라이언스를 여기서 법적 준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VM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혼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것들은 이 회사의 정책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데도 있고 어떤 VM은
뭐 회사의 정책에 맞지 않지만 뭐 관리자가 뭐 사용자가 뭐 임의로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 내의 준수사항에 어긋나죠. 네네.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정보를 잡아내니까요. 네네. 그런 걸 알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인정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깔았다. 그러면은 그거 돌려놓으세요. 라면서 이제 권고를 주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게 컴플라이언스인데 이렇게 법적 준수하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상욱님 다른 버전 ESX 서버군 3.55들도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요? 아, 예, 이거는 제 매뉴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5는 통합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너무 네. 오래돼서. 그리고 탑엔더 가상 서버, 그러니까 탑엔더 가상 서버 물리적 독립 서버인데 얘네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서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 탑엔더에서 하는 거는 그 가상화 레벨이 아니라 OS 레벨의 이미지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광선님, 제니나 시트릭스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를요. 네.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니나 시트릭스 기반으로 가면은 가상화 레벨 내에서까지 뽑아내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어렵고요. 시트릭스나 그러니까 젠 기반이나 그 위에는 OS 이미지 레벨에서는 가능합니다. 유지연님, 서드파티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SNMP 기반의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도 가능한지요? 예, SNMP 기반에 하다가 그 데이터의 형식이 예를 들어가지고는 딱 이 형식이면 가능해요. 이 데이터의 이름, 그 데이터에 대한 숫자,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 이렇게 세 필드로 정의가 될 수 있으면은 저희가 그걸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주실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대균님, V센터 모바일 액세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가능한지. V센터 모바일 액세스?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자, 그다음에 윤영식님, HP 오픈뷰나 IBM 티볼리와 같은 통합 관리 솔루션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전체 인프라 운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요? 아, 예. 아까도 그 사이트 스코프하고 통합되는 걸 보였는데요. HP 오픈뷰나 IBM 티볼리 같은 통합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댑터가 다 있고 그다음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윤찬주님, 현재 25V입니다 라이센스를 책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MS 가상화 솔루션 출시 예정인데 그에 대한 라이센스 정책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지요? 라이센스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좀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찬주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이너스 강의란 분, 별도의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한지요? 각각의 VM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는 기본 정보는 어떤 것인지요? 별도의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한데 그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언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게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인데 그냥 아예 VM에다 말아놨어요. 아, 네. 자, 그 다음에 김혜연님, 저희는 부서가 많아서 LDAP 등 사용자 관리가 필요한데 V센터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기능도 있는지요? 요거는 약간 다른 거, LDAP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호님, VM웨어 4.1을 사용 중입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로 관리 중인데 vCenter 오퍼레이션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지요? 일단 vSphere 클라이언트로 이게 좀 관점의 차이인데요. vSphere 클라이언트로 관리를 하시는 거면은 그 인프라 관리를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인프라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vCenter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는 어떤 굉장히 환경이 많고 거기에서 뭔가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제 했을 때 그런 뭐 성능 관리, 뭐 헬스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네. 자, 임춘성님, 가상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vCenter를 적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일까요? 가상화 규모가 vCenter 같은 경우에는 그 버전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는 일단 그 vCenter를 갖다가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vCenter가 있어야지 vSphere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그 vSphere가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기능들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다시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조정태님,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금 솔루션 개발이나 혹은 연계가 가능한지요? 아, 과금 솔루션 개발이요? 지금 V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저희 쪽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과금하는 그런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수준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많아지고 오늘은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게스트분한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 5분 중에서 질문하신 분 중에서 5분 좀 뭐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름을? 아, 예. 네. 그러면은 윤영식님, 네. 설은성님, 이일현님, 신명선님, 네. 유광진님. 네. 자, 5분 저한테 주세요. 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영식님, 설은성님, 이일현님, 신명선님, 유광진님, 네,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베스킨라빈스는 사이즈 큰 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 마저 응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말씀을 하죠. 네. 예, 오늘 빅센터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VM웨어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게스트분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 상단에 손들기 버튼에 그 박수 치는 거 있거든요. 이모티콘 그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박수 치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